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만 라인업을 해봤습니다. 사건 라인업. 마치 수사반장이 된 것처럼 오늘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과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 라인업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사건은요. 북한과 중국이 현재 탈북자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한 일가족 5명이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돼서 다시 북송되는 과정에서 5명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제3국으로 이동하던 중에 탈북자 가족 5명이 네. 중국 공안에게 체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던 길에 5명 일가족 모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죠. 야,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통해서 얘기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북한을 탈출하게 되면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면 보통 브로커가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로커와 함께 바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3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제3국으로 이동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윈난성 쿤미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공안에게 체포가 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안에 체포가 되게 되니까 이 일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간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당 간부 출신이라고 하면은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실제 북으로 압송되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진짜 처형까지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 대한 탈북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딸 2명, 아들까지 일가족이 탈북을 한 상황이라 예.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에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좀 빼내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압송돼서 선양으로 가게 되는 조치를 취하니까 중국의 선양으로 가는 길이라면 결국 북한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 이거 브로커에게 돈을 줘도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북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처형을 당할 걸 두려워했는지 탈북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독약, 일종의 아비산을 휴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독약을 음복하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사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북으로 압송됐을 경우에 사망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깐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행동이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올 초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중국의 공안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갖고서는 탈북자들을 북으로 압송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병행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부 야당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 조치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지 굉장히 고심에 빠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행 탈북가족 5명 일가족이 모두 동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중국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사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며칠 전 한국행을 위해서 중국 지린성 옌벤 거쳐서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일가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북한 압송 도중 북송 후 가혹한 처벌이 두려워서 모두 자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구멍난 인권 관련 대중 외교 복구에 힘쓰기보다는 북한 정권을 배부르게 하는 민간 차원의 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강제 북송 중단과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인권재단 이슈를 거론한 겁니다. 북한 인권재단이 10달 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북한 인권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재단의 여당목 추천자 리스트를 지금 계속 10달째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지금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김용주 의원님, 일단은 말입니다. 중국이요, 좀 해도 너무합니다. 뻔히 북한으로 잡아가면 처형될 거 알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가혹했어야만 했는가? 네. 사실은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특히 사드 문제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2년 전만 하더라도 FTA 체결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관계를 강조하면서 연변, 또 장춘, 심양, 이쪽 요동성 지역에, 요령성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관계를 활성화하면서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을 다시 재북송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눈을 감는 그런 절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국가 보위성에서 중국과 거의 같이 말하자면 연계해서 색출하듯이 그렇게 탈북자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은 일정 정도 탈북자가 늘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2, 3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야말로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지가 1년 4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북한 인권재단 같은 걸 빨리 만들어서 국제사회 공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이쯤 되면 좀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이게 뭐 사드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걸맞는 미국과 또 러시아를 활용해서라도 조금 더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좀 같이 가자라고 하는 좀 투트랙 혹은 쓰리트랙 전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탈북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얼마 전에 재입북한 임지연 씨, 가명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지연 씨, 남한방송에서 자주 출연을 했던 임지연 씨가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을 해서 북한 방송 매체에서 남한을 막 비판했던 뉴스 보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탈북자인 김모 씨가 재입북을 했다가 탈북을 했다가 재입북을 했다가 다시 탈북을 해서 우리 경찰에 최근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가 다시 재입북을 할 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여권과 주민증, 탈북자들의 전화번호가 담긴 그리고 하나원의 탈북자 정착 교육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건을 북한 보위부 요원과 접촉해서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향해서 이른바 공작원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경찰이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탈북민의 주거지를 방문해서 일단은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소재를 조사한 뒤 8월까지 보고하라. 경찰이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중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탈북자를 일단 찾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재입북을 했거나 어디선가 북한 보위부 요원을 만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맞춤형 정착 지원을 하고 재입북 우려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재입북을 예방하라.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탈북자들이 재입북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정책을 펼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한 가족들과 소식이 닿으면 조국과 고향, 부모 형제를 배반했어도 관대하게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라며 탈북민들의 재입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최근 북한 보안당국이 자료를 하나 펴냈는데 이게 다 장군님의 뜻이다. 재입북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제공받았다.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야. 아파트 준다. 다시 와라. 교화소에도 끌려가지 않고 잘 살고 있다.